땅과 바다, 육상과 해상에서 승객 운송을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륙에서부터 제주도까지 6해를 아우르는 길을 완성한 운수사 한일고속입니다. 한일고속은 우리나라 고속버스 운수사이자 해운사로 1970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한 곳입니다. 버스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주로 맡고 있는데 부산이나 울산, 경주, 대구, 포항, 완도 방향 등 장거리도 있는가 하면 상주, 문경시 점촌, 대전, 세종시 방향 등 비교적 거리가 길지 않은 노선들도 운행합니다. 이외에도 인천 광주 간이나 인천 양양 속초 간, 시흥 안산 광주 간, 청주 부산 간, 그리고 동대구 부산 간 등도 맡고 있습니다. 해운의 경우 완도 제주도 간의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한일고속은 1970년에 창립됐을 당시부터 경부선 개통에 해당하는 고속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은 경부고속도로의 전구간 완전 개통이 이루어질 무렵이면서 각종 고속버스들의 등장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는데 이 당시에는 이미 경부선 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주로 교통망이 발전되는 시기에 해당되고 이에 발맞춰 신규 고속버스들이 등장하기도 한 것입니다. 한일고속은 비단 서울에서 출발하는 노선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만 운행하는 고속버스도 운행했는데 역시 경부선 개통에 해당하는 노선을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한일고속의 노선망은 경부선 개통에 해당하는 노선의 비중이 많기도 합니다. 그동안 더욱 폭넓은 고속버스 노선망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고속의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지만 한일고속의 회장직도 지냈던 인물인 최석정은 경북 포항시 출신입니다. 한일고속은 창립 7년 후 포항 울릉 간의 여객선을 운항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일본에서 800톤급 선박을 건조하고 452명을 태워 포항 울릉 간을 약 6시간 만에 오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일고속은 최경호 대표 체제였지만 여객선 발주는 최석정 전 회장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뒤 1979년과 1980년에 각각 완도 제주간과 여수 제주간을 운항하기 시작하고 여객선 노선망이 확장됐지만 1981년에 포항 울릉간 노선을 대하고속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여객선의 운항 시작은 고속버스보다 뒤의 시점이지만 역시 50년에 가까운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일고속은 해운업도 하고 있는 곳이었기에 2014년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당시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으로 제한되자 국내 조선소에 대형 여객선을 발주하게 됐는데 그것은 대선 조선에서 건조한 실버 클라우드와 골드 스텔라를 통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1990년대에 건조되고 다른 곳에서 중고로 도입했던 기존의 한일 카페리나 블루 나래 등은 퇴역했습니다. 한일고속의 정식 창립 연도는 1970년이고 고속버스 운수사이지만 한시외버스 운수사와도 연관점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화 여행인데 경북 포항에 본사가 있고 금화 리무진과 함께 금화버스 그룹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1953년에 창립한 한일 여객 자동차에서부터 역사가 이어지는 운수사인데 한일 고속 홈페이지에서도 한일 여객 자동차의 설립을 언급할 정도로 두 운수사는 일부분 역사를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한일 고속과 한일 여객 내지는 신한일 고속으로 나뉘어지고 서로 계열 관계이기도 했다가 2004년 지금의 금화버스 그룹이 신한일 고속의 법인과 차량을 인수하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일고속의 전 회장이 포항시 출신, 금화버스그룹도 포항시에 본사가 있고 모두 경북지역과 최소한의 연관점이 있다는 것은 불만한 내용입니다. 지금의 금화버스그룹에는 수도권 노선이 없지만 영향력은 강한 편입니다. 한일고속은 여객선도 운항하고 고속버스 노선도 운행하는데 한참 동안 자사의 버스 노선과 여객선 노선끼리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지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초장거리 노선이기도 한 서울 호남 완도 노선은 본래 금호고속에서 운행하고 있었다가 2022년 한일고속에게 매각했습니다. 금호고속은 당 시기 전후로 송리산 고속의 매각이나
자사 노선들의 운행 중단 또는 매각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서울 호남 완도 노선은 서울 경부 울산 노선의 자사 운행분과 함께 매각된 것입니다. 금호의 경영 상태가 악화된 것과도 연관이 있었는데 서울 호남 완도 노선이 한일고속에게 매각된 이후에는 완도에서 한일고속의 노선길이 연계되어 6회를 통한 서울 제주 간 경로가 완성됐습니다. 지금도 한일고속에서는 선박과 고속버스가 결합된 여행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자사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수는 해당되지 않았는데 여수로 들어가는 한일고속의 버스 노선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서울 호남 완도 노선은 현재 한일고속에서 단독으로 운행하는 유일한 노선입니다. 해당 노선을 제외하면 모두 한일고속에서 공동 배차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논산 부산 노선과 동대구 순천 노선, 세종시에서 출발하는 영남 방향 노선 등도 담당했는데 오히려 단독 배차 노선이 더 많았습니다. 고속버스와 여객선을 담당하면서 6K 루트를 완성하기도 한 한일고속도 여타 운수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여객선의 경우 여수 제주 간의 노선이 이미 중단됐습니다. 여수 제주간은 앞서 2004년에 중단됐다가 2015년 9월부터 운항을 재개했고 2020년 신규 여객선인 골드스틸라를 도입하기도 했는데 이용객 감소, 유류비와 물가 상승, 그리고 국내선 항공편 증편 등에 따라 부진을 겪었습니다. 2024년에는 여수시의회, 항우노조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지만 선사 자구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할 정도로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일고속의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다시피 여객선은 완도 제주 간만 운영되고 있으며 여객선 노선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속버스의 경우에도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지난 몇 년간 서울 상봉터미널 출발 고속버스 노선이 완전 중단되고 매각이나 운행 중단 등으로 전남 순천과 광양에서 철수하는가 하면 대전 부산 간 노선도 없어졌습니다. 한때는 세종시에서 출발하는 부산이나 창원시 방향 노선도 있었지만 역시 없어졌고 이 밖에 충남 고속에게 자리를 넘긴 노선도 있습니다. 아직 철도에 비하면 입지가 나쁘지만은 않거나 버스 아니면 이동할 수 없는 지역으로 가는 노선들도 운행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철도 노선망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고속열차 개통에 개설이 예정되는 등 추가로 또 다른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근래 다른 운수사에서는 노선 운행 구성을 조정하면서 기존에는 가지 않았던 다른 지역에도 가는 식으로 변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있지만 2025년 6월 둘째 주 기준 아직까지는 한일고속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한일고속이 그간 진출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으로 가는 노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55년간 고속버스 운행을 담당하고 여객선도 오랜 기간 운항하며 6K 루트를 완성하기도 한 한일고속입니다.